자, 이제 업종과 아이템 선택 시 이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업종과 아이템 선택할 때 무엇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일까요? 자, 이거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수업 중에 잠깐 힌트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바로 이제 이거에서 답을 찾는 아이템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뭐냐? 고객에게 답을 찾는 아이템 선택. 아이템을 정하고 선택할 때 이제 고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고객들을 타겟으로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어떤 창업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어떤 걸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그 하고 싶은 아이템의 고객이 누구냐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고객이 어떤 선호를 갖고 있고 뭘 좋아하는지, 언제 이런 것들을 잘 구매하는지, 이게 어느 순간에 이 고객한테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뭐 퀴즈로 저희가 좀 소과제로 내줄까 했는데 제가 그냥 뭐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라면 자 이렇게 분식 떡볶이 트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이런 푸드 트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 자, 분식, 떡볶이, 튀김, 뭐, 순대, 뭐 이런 거 오뎅을 하는 이 떡볶이 트럭이야. 자, 여러분들 이거 어디에 팔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팔면 좋을까요? 자, 분식 푸드 트럭 성공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서울 개포동 그 7단지가 있는 쪽에 거기 이제 그 중심 상권이 있어요. 거기에 빨간 오뎅 부산 어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여기 제가 이제 여기를 사례 연구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가게의 오픈 스토리부터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이 가게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도 잘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저도 역시 이 가게 단골집입니다. 단골집이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최애 분식집입니다. 예. 특히 이 집 떡볶이하고 오뎅은 뭐 밤에 자다가도 생각이 날 정도로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가면 이제 이 집 앞에는요, 이런 현장이 항상 이제 목격이 돼요. 이 집 앞에. 그러니까 가게가 이렇게 형태로 가게가 이런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앞에는 이런 테이블들이 있고 사람들이 항상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겨울이고 여름에만 조금 매출이 떨어지고요. 항상 이런 형태가 여기 연출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장님은 여기는 이제 이 위치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요지고요. 이 동네 상권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위치입니다. 근데 이 사장님은 처음에 다마스라는 아주 조그만 트럭이 있어요. 굉장히 조그만 트럭인데 이 다마스에서 푸드트럭으로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포동의 이 아주 요지의 중요한 위치에 빨간오뎅 부산 어묵이라는 유명한 맛집으로 성공을 한 그런 곳입니다. 재밌는 건요. 이 빨간오뎅 부산 어묵은요. 이 사장님이 처음부터 썼던 상호가 아니에요.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가게 이름이 빨간오뎅 부산 어묵이에요. 여기 오뎅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이 이 자리를 인수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간판은 그냥 그대로 쓰고 본인이 하던 사업 아이템을 여기다 밀어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를 일단 좀 볼게요. 여기는 이제 개포동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개포역이 있습니다. 이 개포 전철역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7단지 아파트예요. 아파트고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고, 전철역이 여기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거나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흐르는 곳은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 이게 왜냐하면 여기가 개포동 시장 골목이에요. 여기가 메인 골목이고요. 이 동네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서 장을 보거나 아니면 요 안에서 다 장을 봅니다. 전부 다.
여기 후문인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후문을 통해서 이 아파트로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전철에서도 그렇고 버스에서도 그렇고. 예. 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예. 자, 다시 한번 제가 좀 조금 지저분하게 돼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후문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골목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쪽으로 진입이 된다.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자리,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 자리가 사실은 이 사장님이 요 위치에다가 여기에다가 다마스를 끌고 와서 여기서 차를 세워놓고 항상 장사를 했었고요.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만 항상 장사했습니다. 딱 4시간. 4시간 장사했었는데 사실은 이 사장님이 이제 4시간만 장사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본인이 좀 오래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때 이제 저녁 8시 되면 항상 이 자리에 다마스를 끌고 나타나십니다. 조그만 트럭을. 그러고 나서 이제 한 4시간 정도 장사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이 상권의 가장 핵심적이고 메인 자리고요. 여기가 가장 임대료가 비쌉니다. 이 동네에서. 여기가 이제 파리바게트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요지로 이 사장님이 이제 들어갔다. 근데 여기 제목이 보면 입지 상권 분석이죠. 왜 그런지를 제가 여기 이 사장님이 이 위치를 왜 택했고 결국 이로 왜 들어갔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다마스 1차 영업장소였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위치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상권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 이렇게 탄천이 흐르면요.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확장된 영역으로 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상권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는데 아이고 이게 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상권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보는데 이렇게 끊어지면 이쪽은 죽은 상권이에요. 이쪽은 죽은 상권인데 자, 여기 아파트가 5단지, 6단지, 7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여기도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자, 아파트 단지가 총 한 대여섯 개의 단지를 거느리고 있죠. 그럼 여기 상주 인구 자체가 엄청납니다. 여기가 전부 다 이 4개 단지를 다 합치면 상주 인구가 거의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상주하는 곳이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고등학교 하나, 경기 여자 고등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개원중학교 하나가 있죠. 여기 이제 역시 아파트 단지도 있고. 자, 이 주변에 이렇게 학교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냐면 여기 이 상가 메인 상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학원이 분포를 합니다. 학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원. 자, 그러니까 얘네들도 여기 학원, 얘네들도 여기 학원, 얘네들도 다 여기 학원, 심지어는 여기서도 길 건너서 여기 학원을 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일로 학원 오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휴교하고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이 당시에 주로 이게 번성할 때는 여기는 아파트가 다 있을 때예요. 지금 이제 최근에 여기가 재개발이 돼서 이런 건데. 자, 그럼 여기 있는 학원에 있는 수요들을 애들이 학원을 여기서 다니까 저녁에 여기서 간식을 먹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 다닐 사람들도 이 후문으로 다 들어오니까, 일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유동인구가 흐르게 되는 곳입니다. 그럼 떡볶이하고 오뎅하고 이런 아이템을 팔면 남녀노소가 다 먹을 수 있죠. 순대까지 팔면. 그래서 다마스에서 떡볶이, 오뎅, 순대 딱 3개를 팔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입지에 처음 자리를 잡고 아까 그 가게의 위치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벌어서.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좀 상권 입지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자,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학생들이 여기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동네에 있는 유동인구 상권들이 다 모이는 아주 풍부한 유동인구를 가진 길목입니다. 학교, 학원, 시장의 중심 자리고 아파트 입구기도 하고.
자, 이 사장님은요, 굉장히 철저한 재료 관리를 해요. 어떻게 재료 관리를 하냐면, 제가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게, 저는 이제 그런 떡볶이를 처음 먹어봤어요. 쌀떡볶이를 하는데, 이 떡이 굉장히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요. 큰 가래떡을 쓰거든요. 큰 가래떡을 쓰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스티로폴 박스에다, 보온 박스에다가 항상 그날 아침에 뽑은 가래떡을 이제 손가락 크기만한 가래떡, 손가락 굵기, 남자 손가락만한 그런 크기로 잘라서 반드시 4개씩 랩으로 쌉니다. 예. 그래서 스티로폴 안에다 차곡차곡 이렇게 해갖고 와요, 저녁에. 그럼 그 랩을 뜯으면 그 따뜻한 떡이 그대로 이제 말랑말랑한 형태로 이제 보관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떡볶이에다가 이제 까가지고 투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일관되게 똑같은 맛이 나와요. 똑같은 맛이 나와.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굉장히 특이한 그 부분이 뭐냐면 오뎅 국물을 떡볶이 국물 베이스로 씁니다. 예. 그리고 오뎅 국물을 이제 그 집에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가게를 옮긴 다음에 그 장면을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솥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큰 망태기에다가 각종 해산물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고 그거를 24시간 이상 끓인다 그러더라고요. 24시간 이상 끓여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육수 베이스로 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떡볶이에도 집어넣고 이제 오뎅에도 그 육수를 항상 쓰는 거죠. 근데 오뎅 자체가 굉장히 맛있어요. 간이 잘 돼 있는 아주 맛있는 그런 부단 오뎅을 선정을 해서 그 안에 끓여내니까 오뎅 자체도 굉장히 맛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도 거의 변하는 적이 없어요. 순대도 굉장히 맛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 사장님이 다마스 일할 때부터 항상 그 장면을 제가 보게 돼요. 뭐냐면, 항상 행주를 들고, 항상 그 고객이 먹은 자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닦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항상. 그래서 거기는요, 그 잡티가 하나도 안 나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런 뭐 어디 묵은 때 찌꺼러기 때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식재료를 관리하는 그런 판부터 해가지고 가스레인지까지 전부 다. 제가 사장님한테 이제 거기 굉장히 좀 단골이었으니까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원래 자기가 그 예전에 굉장히 큰 그 중국집 레스토랑에서 이제 보조 주방장으로 일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이제 청결 관리, 식재료 관리 이런 것들을 그때 많이 배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청결하게 항상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업이 잘 돼서 종업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때는 이제 업무 분업화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섹타들이 오뎅 구역, 뭐 튀김 구역, 순대 구역, 뭐 이제 특히 이제 오뎅을 주로 많이 먹으니까 그냥 떡볶이 구역이 나눠져 있고 사람들이 어디서 주문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탁탁탁 그 주문이 들어가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화를 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단골 관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와서 이제 단골들한테는 항상 인사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안부도 묻고 맛이 어떠냐고 묻고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사장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시급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2007년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여기 시간당 시급을 5,000원을 줬어요. 이 당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시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요 직원들이 안 나가요. 몇 년째 다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직원들 관리까지 굉장히 썼던 게 작은 분식집이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제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관리했던 게 여기에 이제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뭐 부산 오뎅 이제 그 집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내가 그 어떤 식재료 관리, 맛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서비스와 상품들을 정말 잘 준비하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고객 중심적인 창업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고객들이 뭘 좋아하는지, 고객들에게 어떻게 내 상품을 내놔야 되는지, 그다음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서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 그들이 가장 많이 흐르고 있고 그들이 내 상품을 많이 소비해 줄 수 있는 곳, 그런 곳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고객 중심적인 창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을 고려하고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을 하고 아이템을 정하고 창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누구에게 팔 거냐? 바로 고객이죠. 어디에서 팔 거냐? 또 우리가 무엇을 팔 거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아이템을 가장 많이 팔아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또 그런 고객이 가장 많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이곳에서 내가 뭘 정말 제대로 잘 팔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분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철저히 따져서 내가 선정한 아이템을 이제 어디서 팔 것인지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창업 아이템 지금 선정한 것들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아이템을 뭐 이제 이미 정했으니까 이걸 이제 복잡하게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그 대신 여러분들이 정한 이 아이템을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팔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분석을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에 녹이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어떤 특정 상권 입지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특정 상권과 입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내 가게가 왜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 이유를.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떤 아이템과 업종을 선택을 했을 때 핵심 소비자가 누구냐.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 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20대 여성들이 이제 주 타겟이라면, 응? 우리가 이제 여성이면서 20대 여성, 20, 30대 여성이 나의 주 타겟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들의 관심과 소비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이들이 이제 어떤 음식들을 요즘에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주로 찾아서 가는지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정보를 얻는지 그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거를 본인들이 행동 패턴으로 반영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내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면 내가 이제 마케팅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뭐 카페를 하건 뭘 하건 간에 고객들이 쓰고 있는 감성적인 어떤 이제 채널들을 잘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우리 가게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커피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었는데 이게 이 소비 트렌드를 선호하는 20, 30대 여성들이 스타벅스를 제일 좋아해. 그럼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유가.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는 뭐냐 이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이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잘 분석해내면 그거를 이제 나한테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제 보통 설문을 해보니까 매장 접근성, 뭐 직원 서비스, 만 메뉴, 서비스 호감도 이런 건데 이거 이제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직원 서비스하고 이런 거는 뭐 동의를 잘 못하죠. 그 대신 신메뉴들을 엄청나게 개발을 해야 되죠. 근데 접근성이 이제 굉장히 뛰어나죠. 사실 이제 서비스 호감도는 마케팅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고객들을 유치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디야는 이제 가격적인 것들, 뭐 비슷한 어떤 그런 다양한 곳에 이제 매장이 있지만 이제 다양한 부가 혜택들을 통해서 고객들을 계속 유치시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전략이긴 한데 결국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20, 30대들 직장인들, 특히 여성 직장인들이 이 스타벅스를 많이 선호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뭔가 차별화된 포인트들을 주고 있는 것들이 뭔가를 분석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그 높은 평가받은 항목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뭐 매장 접근성, 그 다음에 서비스, 만 메뉴, 그 다음에 서비스 호감도. 이제 마케팅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내 매장에서 잘 한다 그러면
고객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봤어요. 뭐냐면 최근 3개월 동안 커피 전문점 방문한 경험자들 한 866명을 대상으로 중복으로 해서 당신이 커피 전문점을 이용하는 주요된 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커피 맛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곳이다. 그 다음에 나는 커피 가격을 고려한다는 사람이 거의 50% 가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매장 분위기, 각종 할인 혜택, 좌석의 안락함과 편안함, 뭐 커피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례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카페와 커피 창업을 선택해야 한다면 바로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중심적으로 창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까지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고려되는 게 맞아요. 네, 전부 다. 네. 오히려 한정 판매 아이템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이게 오히려 뭐 없어도 될 만한 요인이고 이벤트도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뭐 당연히 여기 보면 다양한 어떤 커피 아이템, 포인트 정리, 그다음에 사이드 메뉴도 있으면 좋겠고 직원 당연히 친절하고 전문성이 있는 곳, 뭐 이런 곳이면 다 고려가 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특별히 자, 이 세 가지만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좀 이 딱 세 가지만 놓고 가까운 곳 커피 가격, 커피 맛 이 딱 세 가지만 놓고 내가 어떤 상권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본다. 예. 예. 어딜까요? 상위 세 개가 너무 중요한 상권. 예. 대학가입니다, 대학가. 예. 대학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학생들이 학교에 올라가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다음 학생들은 용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아주 많이 마시죠. 예, 공부도 해야 되고 잠을 쫓아야 되고 정신을 깨어나야 되고 하니까 커피맛 가까운 거 커피 가격이 사실 너무 중요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뭔가 아이템을 선정을 할 때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이들이 뭘 좋아하는가를 정확히 좀 분석을 해낸 다음에 소비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고객들이 이런 거를 중심으로 선택하는구나. 그럼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아이템에 대한 가격대, 서비스, 뭐 부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세 가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때 어느 상권에다 어느 상권이 가장 적합한 상권일까 이런 것들까지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상권과 입지에 따라서 중요성의 항목이 달라진다. 결론은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상권과 입지에 따라서 중요성 항목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이제 고객을 타겟팅할 때 우리가 정밀하게 어떻게 고객을 타겟팅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체계적인 고객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이 지역에 들어갈 때 이 지역에 분포한 특정 고객들이 분명히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들어가. 그러면 이런 체계적인 고객 분석과 고객 타겟팅을 통해서 아이템을 풀어나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타겟 고객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이 창업이 굉장히 크게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뭔가 창업들을 성공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타겟 고객을 명확히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명확한 타겟 고객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내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는 상품, 서비스, 판매 전략들을 기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자, 내가 20대 초반에 대학생들이 타겟이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고객들에 대한 가격대. 이들이 커피를 마실 때 어느 정도 가격대에 대해서 저항이 없는지. 이들은 메뉴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메뉴를 선택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내 그 커피집에 대한 어떤 아이템에 대한 전략, 판매 전략, 뭐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민하고 이제 고객들에 대해서 정밀 타겟팅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 부가 서비스, 그들이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요즘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이 젊은 감성의 세대들, 여성들한테 이런 게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이제 전략적으로 내 가게 안에 세팅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고객에 대한 정밀한 타겟팅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품과 서비스 전략 중에서 STP 전략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객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케팅 수업을 통해서 STP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확인이 안 됐는데 지난번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학기 때 똑같은 수업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마케팅 수업을 통해서 이걸 다 배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STP하고 포피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이해가 있다는 전제하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그멘테이션은 우리가 이제 고객을 그 시장 안에서 고객층을 전체 시장 안에서 고객을 세분화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고객층에 대한 구분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 했었죠. 이제 고객은 이제 뭐 우리가 10대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20대 고객, 20대 고객 중에서 20대 초반의 고객, 20대 뭐 중반 후반의 고객, 30대 초반의 고객. 또 이 안에서도 여성의 20대 후반이냐, 뭐 여성의 30대 초반이냐, 뭐 40대냐, 또 50대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고객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고객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그러니까 소비를 할 때 소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그 소비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들이 좀 유행하거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문화도 굉장히 틀립니다. 10대가 또 틀리고 20대가 또 틀리고 20대 초반과 또 후반이 틀리기도 하고요. 30대 초반과 후반이 또 틀리기도 하죠. 그리고 40대도 틀리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 뭐 Z세대, Y세대, 요즘에 이제 TV에 그 자동차 광고를 하죠. 뭐 Z세대, Y세대, N세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대를 나눠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고객을 세분화해서 잘게 쪼개고 거기에서 적절하게 우리의 타겟팅을 찾아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된 시장 가운데서 가장 매력적인 핵심적인 우리 고객이 누구냐 이거를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을 나눠보고 우리 고객 중에서 1차 타겟팅 고객이 누구냐 그 다음에 2차 타겟팅하는 고객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마케팅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죠. 1차 타겟팅한 고객들한테의 마케팅 포인트 또 2차 타겟팅한 고객들한테의 마케팅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포지셔닝인데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쟁 어떤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차별화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소비자와 고객들이 우리 어떤 상품과 서비스 아니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고객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느냐 이게 포지셔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햄버거 같은 것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햄버거 브랜드들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햄버거 브랜드를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인식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레스토랑이 있는데 레스토랑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분류하고 인식하고 있느냐 이곳은 뭐 가성비가 좋은 곳인지 여기는 비싼 곳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맛도 좋고 비싼 곳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브랜드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서 자리 잡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 전략을 할 때는 이 STP 전략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을 하고 우리 상품들을 정의를 해놓고 우리 메뉴를 만들든지 뭐 제품을 만들든지 서비스 전략을 짤 때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STP 전략을 통해서 어떤 내가 작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작은 어떤 가게 분식점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졌고요. 특히
이런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외식업에서 가장 지금 이 브랜드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만들고 있는 업종이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는 이미 브랜드화돼서 유통되고 있고 소모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뭐 홍대나 강남이나 성수동이나 아니면 지방의 어느 곳에서 우리 브랜드의 이름을 내걸고 그 브랜드 전략에 따라서 고객들한테 포지셔닝이 명확히 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기존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스타벅스와 차별해서 우리 고유의 어떤 브랜드 전략들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접근하고 그걸 통해서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례를 하나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포지셔닝 안에서는 제품 전략 되게 중요하죠. 뭐 기능, 디자인, 소재, 패킹, 우리 상품이 비주얼적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들 우리 브랜드가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또 가격 전략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격을 고가격대로 갈 건지 중저가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저가격대로 갈 건지 또 때로는 우리 상품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고객들한테 서비스로 그냥 제공을 할 것인지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팔 것인지 온라인 매장에서도 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 잼이 있다. 그럼 우리가 잼을 만들어서 브랜드로 만들어서 뭔가 판매를 할 거다.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오프라인에서 팔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도 다 팔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유통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판촉 전략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채널들을 이용해서 광고하고 홍보할 것이냐. 이게 이제 판촉 전략 안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이 안에는 SNS를 통한 홍보도 있고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통한 홍보 활동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블로그를 활용하는 다양한 전략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미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커피 브랜드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요. 뭐냐면 새로운 원두를 갖고 오면 이 원두를 테스트하는 거를 그 세미나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를 아예 그런 고객들한테 초청장을 발송을 해가지고 와서 그 커피 맛들을 무료로 보게 해주고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소통하고 커피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SNS를 타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퍼지면서 그 브랜드가 고객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 제품, 가격, 유통, 판촉 전략들이 모두 합쳐져서 포지셔닝으로 하나의 고객들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특히 커피들 중에서는 스페셜티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곳들 중에서 스타벅스만큼 굉장히 그런 이제 파워를 가지고 뭔가 고객들 머릿속에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는 브랜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